네, 12-2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같이 보기에 앞서서 이 주제, 포인터와 관련 있는 AND 연산자와 그 다음에 에스크리터 연산자라고 그냥 일단 읽을게요. 기호를 보고 연산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2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의 앞에 요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제가 그냥 int용 변수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int ptr. 물론 얘는 포인터 변수가 아닙니다. 그냥 int용 변수예요. 아, 저장되냐고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컴파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간혹 이거 컴파일 오류 뜨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컴파일이 됩니다. 왜냐면 주소값은 어쨌든 뭡니까? 정수죠. 정수를 갖다가 정수용 변수에다가 저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특정 메모리 공간에다가 주소값을 저장했다. 왜 저장할까요? 도대체 저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장은 해봤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강의에서도 int용 변수의 메모리 주소값, 그 다음에 W용 변수의 주소값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장만 했죠. 더 이상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껏해야 써볼 수 있는 거는 그 주소값을 출력하는 게 전부일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출력해보시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로 해서 그냥 출력해보셔도 일단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주소값을 단순히 출력하려고 지금 어렵게 우리가 포인터 공부하고 이 연산자 공부하고 그러는 건 분명 아닐 거라고요. 자, 그러면 주소값을 내가 얻었다.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그거 도대체 왜 하느냐? 그것은 주소값을 이용한 메모리의 접근에 있습니다. 내가 주소값을 알고 있어요. 주소값을 알고 있으면 그 주소값에 해당하는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해야 그 주소값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C 프로그램상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그거 출력해보는 게 전부라고 하면 굳이 주소를 갖다가 반환을 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주소값을 얻는 이유는 그 주소값을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럴듯하죠. 예.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주소값을 얻었으면 메모리 접근이 가능해야지. 접근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접근에 사용되는 연산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생긴 연산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사실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 연산자를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언제 처음 사용했었냐? 이때 사용했습니다. 이때 사용했어요. 두 번째, 이 연산자 언제 사용했느냐? 바로 앞 시간에 이때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세 번째, 메모리 접근에도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연산자는 P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색이 결정되는 연산자입니다. 특성이 결정되는 연산자예요. 왼쪽, 오른쪽 정수형 데이터, 어쨌든 값이 오면은 곱셈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그 사이에 오면은 이것은 포인터 선언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메모리 접근에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되느냐? 우리 앞에서 포인터 변수 많이 선언해 봤었죠. 예를 들어서 int 포인터 ptr. 자, 그러면 포인터 변수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내가 접근하겠다. 그때 어떻게 이제 문장을 작성을 하냐면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이름 앞에 요 에스크리터 연산자를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메모리 공간의 접근이에요. 접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tr은 20이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자, ptr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20을 저장하게 됩니다. ptr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갖다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지우고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지우는 동안에 다 지우면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참 보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한 차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없게 얘기하는 건 저도 잘 아는데요. 예, 그 사이에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int main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얘기하다 말고 잠깐 제가 지금 요 메모리 접근에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int num을 제가 2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int pointer ptr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num으로 초기화하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앰퍼센트 연산자를 붙여서 주소 값을 초기화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문장은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일단 포인터 변수를 먼저 선언합니다. ptr.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tr을 선언한 다음에 ptr에다가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저장해도 돼요. 즉 제가 쓴 지금 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으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ptr도 변수고 num도 변수예요. 다만 저장하는 값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num에는 int형 정수 저장하죠. ptr에다가는 주소값 저장을 합니다. 주소값을 저장해서 얘를 가리키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연산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num에 저장된 값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num은 30 이러면 그냥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30을 저장해라. 이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해서 30을 저장해라. 즉, 이 문장에 의해서 ptr이 저장하고 있는 값이 아니에요. ptr의 주소값을 참조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num이라는 변수가 이 메모리에 해당하는 num이라는 변수까지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30을 저장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형태의 접근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볼까요? 예를 들어서 printf 그 다음에 %d 땡땡 그 다음에 escritor ptr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어떤 의미가 되냐면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가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다시 얘기하면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에 가서, 참 국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ptr이 가리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참조하여 출력을 하자라는 뜻이 돼요. 즉, 이 문장까지 실행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num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에스크리터 연산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본문에 있는 예제를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예제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또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크리터 연산자 세 가지의 형태로 쓰인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 곱하기 4 이때는 곱하기죠. int 포인터 ptr 오른쪽에 변수의 이름, 왼쪽에 자료형의 이름이 오고 그 사이에 오면 포인터 변수의 선언으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이름 앞에 에스크리터면 이건 접근의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의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연산자의 의미는 사실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um의 주소값을 ptr이라는 이번엔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int형 변수에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능할까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저장 가능합니다. 예, 저장 가능해요. 그럼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뭔가 내가 num이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지? 잠깐만요. 요 순간 어떤 형태가 되냐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아닙니다. 그냥 변수예요. ptr이라는 변수가 num이라는 변수를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왜?
num이라는 변수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 해서 ptr scriptor 30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30이 저장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저장이 됐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 코드, 일단 실행된 코드에 대한 정보를 실행되면서 계속 유추해서 추적해가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을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실행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30을 저장을 해야 돼. 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ptr에 딱 가서 봅니다. 얘 뭐예요? int형 변수예요. int형 변수에 저장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소 값밖에 없죠. 그 값을 가지고 num이라는 변수의 위치까진 갔어요. 위치까진 갔습니다. 메모리 공간 딱 뜯어보면은 우리가 뭐 램을 갖다가 뜯어서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메모리 공간에 나는 int형 변수야 라는 정보 있을까요? 그런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메모리는 그냥 말 그대로 플랫하게 그냥 뭐 1010만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지금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 상태에서요. 지금 ptr이 가리키는 이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소값 정보만 담고 있는 거잖아요. 포인터, 이 메모리, 이 변수에. 따라서 30을 저장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ptr, 포인터 이 ptr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얘는 포인터가 아니죠, 물론. 이 변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가리키는 게 1바이트 정수야, 2바이트 정수야, 4바이트 정수야, 아니면 이걸 플로트나 더블과 같은 실수는 아니야? 왜? 그걸 알아야지 30을 저장할 때 1바이트 형태로 정수로 저장을 할 것인지 2바이트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인지 4바이트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수의 형태로 저장할 것인지를 갖다 결정할 게 아닙니까? 근데 ptr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지금 ptr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위에 걸 가지고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거 ptr이 가리키는 거 num이라는 int형 변수인데 뭘 따지느냐? 근데 num이라는 int형 변수를 얘가 가리킨다는 정보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그 심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볼 때 num은 분명히 int형 변수거든요. 그리고 ptr에 저장된 주소값은 지금 num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nt형 변수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num은 int형 변수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num을 갖다가 예를 들어 참조한다. num을 참조한다라고 하면 얘는 int형 변수라는 정보를 우리가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가리키는 상황, ptr이 지금 num을 가리키는 상황 이후에는요. ptr이 가리키는 게 num이라는 정보는 ptr이라는 이 변수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한 50% 가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자, 제가 이번에 화면을 한번 지우고 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int main 너무 부담 가지 마세요. 그냥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문장만 쓰겠습니다. escritor ptr은 17이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다른 정보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싹 가려버리니까 오히려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요, 제가 드린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가지고, 자, 이 문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ptr이라는 이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지금 17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트형으로 저장하시겠어요? 인트형 4바이트로 저장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쇼트 2바이트로 저장하시겠어요? 캐릭터 1바이트로 저장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더블형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론 더블형으로 저장하면 형변환이 이루어지겠죠? 뭘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다고요. 왜? ptr이 무엇일 때 알 수 없다라는 겁니까? 제가 int ptr로 ptr을 int형 변수로 선언하면은 ptr은 int형 변수라는 정보는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는 지금 주소값만 저장되어 있을 뿐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접근해서 뭐 1바이트로 저장할지 2바이트로 저장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ptr이라는 변수가 이 ptr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적절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 잠깐 제가 강의를 끊어볼게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은 수준 있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가지고 고민을 안 하세요. 그냥 조금 더 쉽게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시 합니다.
자, ptr이라는 포인터, 그러니까 이 변수, 이 변수에는 지금 어떠한 정보밖에 없냐면 인트형 변수라는 정보는 있어요. 얘는 인트형 변수입니다. 제가 인트형으로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주소값도 있어요.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겠죠. 근데 그 메모리 공간이 도대체 인트형인지 더블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연산자를 써가지고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를 붙여버리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워버려요. PTR에는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 정보가, 그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정보가 주소값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접근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워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ptr이라는 이 변수를 인트형으로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트형 변수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ptr이 가리키는 게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담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담아줘야 될까요? 그게 바로 포인터형이에요. 인트 포인터로 선언하면 얘가 가리키는 건 누구라는 뜻이 됩니까? 얘가 가리키는 건 인트형 변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ptr을 갖다가 더블 에스크립터로 선언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그러면 ptr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블형 변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여기다가 에스크립터 하나만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얻어올 때 이 ptr이 뭐예요? 어떻게 얻어올 수 있습니까? 인트형 변수가 아니라 인트형 포인터 변수다라는 정보를 내가 싹 얻어올 수가 있죠. 따라서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는 메모리 공간은 인트형 변수구나. ptr이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변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에스크립터 연산을 통해 가지고 17을 저장할 때 인트형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이거를 솔직히 정말로 강조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왜 그 주소값을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주소값을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해서 저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변수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담고 있는 주소값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포인터 변수에는 사실상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냐면 내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주소값인데 왜 인트형 변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더블형 변수는 왜 더블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형 변수는 왜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해야 됩니까? 인트형 변수를 가리킨다는 정보가 이것이고 더블형 변수를 가리킨다는 정보가 이것이고 캐릭터형 변수를 가리킨다는 정보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메모리 공간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요 연산자는 포인터 변수의 포인터형을 참조해서, 즉 요거냐를 참조해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제를 다시 하나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12-1을 처음 강의할 때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죠. 두 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제가 가급적 이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int main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 num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t pointer ptr num1이라고 하죠. 제가 두 개 선언할 거니까 ptr1은 num1 ptr1입니다. 변수 num1의 주소값을 담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언합니다. 자, 더블형으로요. 더블 num2는 1.2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컴파일해서 예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ptr2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는 num2의 주소값을 저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num1이 ptr1이 num1을 가리키고 ptr2가 num2를 가리키죠. 근데 ptr1은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기 위한 포인터, ptr2는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기 위한 포인터니까 그 지금 타입이 일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적절한 값을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30을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자, ptr1.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30을 저장해? 자, 그러면 ptr1이 도대체 가리키는 게 누구냐? 이거를 알아야지 30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인트형 변수면 인트형에 맞게, 더블형이면 더블형에 맞게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뭘 참조한다고요? ptr1이 자료형이 뭐냐? 딱 가서 봤더니 ptr1은 뭐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ptr1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ptr1의 정보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ptr1은 뭐냐면 인트형 포인터예요. 아,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변수니까 인트형에 맞게 값을 30을 저장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인트형으로 30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ptr1이 가리키는 것이 지금 현재 num1 int니까는 int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크리터 ptr2는 1.2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ptr2가 더블형 변수죠. 더블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참, 더블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따라서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 ptr2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더블형 변수니까 더블형으로 1.1을 갖다가 저장을 해야겠구나. 판단을 하고 1.1을 더블형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제가 더블형으로 변수 num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15를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 ptr을 선언을 하면서 num의 주소값을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저장은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예,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꼴이 되냐면 지금 이거 일치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num이라는 변수는 더블형 변수인데 int형 포인터 변수가 지금 더블형 변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그 자체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자, 이 상태에서요, 에스크리터 ptr, 자, 즉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내가 30을 저장하겠다라고 문장을 만약에 쓰잖아요? 그럼 30이라는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자, 제가 num을 좀 그려볼게요. num은 8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블형 변수니까. 자, 그 다음에 ptr은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인데 얘를 가리켜요.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켜요. 30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테스트 해볼 만한데 일단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30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정수의 형태로 30이 저장된다. 두 번째, 실수의 형태로 30이 저장된다. 아니, 1번, 2번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ptr 참조해보니까 뭐예요? ptr은 int형 포인터 변수예요. 아, 그러면 ptr이 가리키는 것은 int형 변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30을 4바이트에 걸쳐가지고 4바이트 int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걸쳐서 여기에다가 정수의 형태로 30 저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연산이죠. 왜? 더블형으로 선언된 변수 num의 일부분에다가 인트형 데이터를 갖다가 써버리면 변수 num에 저장된 값은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아닌 값이 돼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면 포인터의 포인터형을 근거로 해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거 뭐라고요? 포인터 변수의 포인터형, 그러니까 뭐 인트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실제로 뭐예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이 에스크리터 연산자, 이 연산자의 접근 방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포인터 강의할 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답을 내려봅시다. 왜 인트형 변수의 주소값 저장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이라 할지라도 포인터의 형을 달리해서, 즉 인트형 변수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에, 더블형 변수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에 나누어서 저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남겨두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요 연산을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포인터형이 달리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로 정리해서 좀 약간 두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히 그 큰 고비 하나가 지금 넘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그 고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몇 번씩 써내려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조금 그 강도 있게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좀 더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에 첫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하시기에는 이 강의의 내용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일단 제가 한 차례 강의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에도 어느 정도의 복습을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써 12-2의 1차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